오늘은 저의 자기다움을 사례로 소개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있는 자기다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룡 인간과 플랑켄슈타인, 복구와 복원의 즐거움, 공룡 같은 브랜드의 종말, 백악기 대량 살상의 비밀, 공룡처럼 살아보기. 아마도 제가 공룡 뼈를 맞추는 일을 하게 되면 이런 책을 썼을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자기다움으로 소개한 창의적 접근, 그러니까 저의 천성입니다. 조태연 혹은 권민이라는 이름으로 출판한 단행본을 살펴보면 주제의 일관성이 없는 다양한 책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행사 기획에 관련된 책 4권, 만화 산문집 2권, 리더십에 관한 책 4권, 마케팅 소설책 3권, 마케팅에 관한 책 5권, 브랜드 관련 책 2권, 신앙 단편소설 1권, 에세이 1권 등 한 사람이 썼다고 하기에 산만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책을 출간한 이유가 앞서 말씀드린 저의 자기다움 때문입니다. 제가 일하는 분야에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은 주제로 책 1권을 쓰라는 것이 제가 말씀드린 창의적 접근입니다. 말 그대로 접근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서 일하든지 그 분야에서 1권 이상의 책은 반드시 쓰려고 했습니다. 일단 책을 써서 출판사에 가면 출판사가 제 원고를 보고 평가합니다. 대개 직원들에게 받는 피드백보다 더 냉정하고 혹독하죠. 퇴짜를 당하면 다시 쓰고 또 퇴짜를 맞고 다시 씁니다. 그렇게 피드백 받아서 출판 승낙을 받은 책은 출판되자마자 또다시 독자로부터 혹독한 평가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책들은 수년이 지난 후 저에게 다시 평가를 받습니다. 지나침을 알아야만 적당함을 알 수 있고 부족함을 알아야만 충분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다움을 알기 위해서는 부족함과 지나침을 모두 경험해야 합니다. 저는 공룡뼈를 맞추는 주제로 매뉴얼 책을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책은 이미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는 브랜드와 공룡뼈 복원이 다른 분야일지라도 공통점을 찾아내거나 만들어서 새로운 지식을 소개하는 책을 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저를 저답게 만들기 때문이죠. 제가 자기다움이라는 개념과 가치를 알게 된 것은 심리학과 철학이 아니라 브랜드 때문입니다. 브랜드에 관한 연구와 실행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브랜드가 단순히 상표가 있는 상품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상품과 차별화가 되어야 하죠. 기업에서 만든 브랜드들은 자신의 차별점을 보여주기 위해서 디자인, 광고, 판촉과 협찬을 합니다. 대체로 차별화가 안 된 자칭 브랜드일수록 요란하게 소리 지르고 허락 없이 눈앞에서 서성거리며 끊임없이 혼자 중얼거리죠. 반면에 차별화가 된 브랜드는 오히려 고요하고 속삭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브랜드에서는 이런 차별화를 갖춘 브랜드를 아이덴티티를 구축한 브랜드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자기다움을 갖춘 브랜드죠. 이렇게 자신의 아이덴티티가 강력하게 구축된 브랜드를 소비자는 나이키답다, 애플스럽다 라고 말합니다. 브랜드에서 궁극의 차별화라고 불리는 아이덴티티라는 단어를 해부해보면 놀랍게도 사람에 관한 자기다움과 같은 DNA 구조가 있습니다. 아이덴티티는 라틴어가 어원으로서 수천 년 전에는 고대 철학자들이 아이덴티타텀, 아이덴티타스로 사용했죠. 이 단어의 어근인 아이덴트와 비슷한 의미가 있는 단어를 살펴보면 아이뎀입니다. 아이덴티티는 이 단어와 혼용되면서 the same, 같다라는 오늘날의 의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동일시라고 해석합니다. 우리를 증명하는 주민등록증을 아이디카드라고 하는 것도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의 신분을 알려주는 주민등록증 말고 나와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오직 나를 표현하고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해외에서는 여권이고 국내에서는 신용카드 그리고 휴대폰이 나를 증명해 줍니다. 나와 동일시되는 것이 아이덴티티입니다. 어떤 브랜드가 아이덴티티를 구축했다는 말은 단순히 품질이 완벽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품질 그 이상의 것을 갖추고 있다는 뜻이죠. 할리 데이비슨이라는 모터사이클은 자유, BMW는 명예와 자부심, 애플은 혁신적인 창조성, 몽블랑은 고결한 전통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를 자신의 브랜드로 이미지화 시켰습니다.
이때 브랜드가 아이덴티티를 구축했다고 말하죠. 그렇다면 왜 브랜드는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를 구축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앞에서 말했듯이 다른 경쟁사가 복사할 수 없는 차별점을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보이지 않게 구축된 아이덴티티는 경쟁사가 흉내낼 수도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죠. 비록 보이지 않지만 이런 아이덴티티와 가치는 강력하게 차별화되어 완벽한 브랜드로 구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캔버스 천으로 만든 신발은 캔버스 신발이라고 부르죠. 이 신발은 예쁘고 가볍고 저렴합니다. 하지만 같은 캔버스화라고 해도 컨버스라고 부르는 브랜드가 되면 그때부터 캔버스 신발이 아니라 컨버스라는 브랜드가 됩니다. 예쁘고 가볍고 싼 신발이 아니라 음악, 열정, 반항, 자유, 실험적인 그리고 구속되지 않는 사람들의 실체인 컨버스가 되죠. 여기서부터 브랜드가 되는 복잡하고 난해한 진화가 일어납니다. 컨버스는 그 누군가에게 실체의 대상이 되는 아이덴티티가 되고 더 나아가 브랜드 자체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데올로기가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브랜드는 이제는 제품이 아니라 어떤 가치의 상징 그 자체가 되어버리죠. 럭셔리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는, 최고의 전통하면 떠오르는 브랜드는, 미국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독일 장인 정신을 대표하는 브랜드는, 스위스 전문성을 보여주는 브랜드는, 이탈리아의 최고의 가치를 말하는 브랜드는, 이런 낱말 퀴즈 같은 질문을 받으면 문득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상징이 되어버린 브랜드죠. 그래서 브랜드의 꿈은 최고의 상품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상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 때문에 브랜드를 창조하기 전에 가장 먼저 결정할 일은 나의 브랜드는 어떤 상징이 되어야만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찾는 것입니다. 단순히 고객의 욕구만 만족시킬 것인가, 아니면 고객에게 새로운 가치를 보여줄 것인가, 경쟁사의 공격을 정면으로 받아칠 것인가, 나만의 스타일을 구축할 것인가, 이런 복잡한 선택에서 명쾌한 대답을 주는 것이 바로 아이덴티티입니다. 아이덴티티는 뭔가 그럴싸한 개념을 만들기 위해서 복잡한 단어를 머리에 집어넣고 흔들면 툭 튀어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덴티티의 시작은 고객이 왜 내가 이것을 사야만 하는가에 대한 대답을 하려는 데서 시작됩니다. 마치 인간의 자기다움도 왜 나는 나여만 하는가에서 시작하는 것과 같죠. 자기다움을 아이덴티티라고 불러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아이덴티티가 아이디 그리고 엔티티라는 단어로 구성된 것처럼 아이덴티티를 나를 이루는 모든 것인 자기다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름을 제외하고 구독자와 동일시 될 수 있는 것을 적어보십시오. 사실 동명이인이 많아서 이름도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름을 제외하고 당신이 될 수 있는 것들을 적어보십시오. 만약 휴대폰을 보고 있다면 그것도 당신의 것은 아닙니다. 지금 명의가 당신 것이라 해도 그것을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한 달 전에 구매한 자동차 역시 당신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마 자신과 동일시되는 것을 찾고자 할 때 당신이 소유한 것들을 떠올릴 것입니다. 이것이 브랜드의 힘입니다. 이처럼 브랜드는 사람들의 아이덴티티를 대신합니다. 시장을 주도하는 리딩 브랜드를 살펴보면 고객에게 기능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리딩 브랜드들은 고객과 감정을 공유하고 관계를 제안하며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이야기하죠. 브랜드는 인간이 추구하는 자기다움과 자기답게 하는 것을 상품으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만약에 당신이 스마트한 자기다움을 구축하기 원한다면 무엇을 할까요? 스마트폰을 먼저 살까요? 아니면 도서관에서 나의 가슴을 움직이게 하는 주제를 쓴 100권의 책을 읽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대중의 선택을 따릅니다. 돈으로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자기다움조차 사려고 하죠. 브랜드가 단지 상품의 상표로 불린다면 매슬로우가 말한 생리적 욕구의 충족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미지와 가치 그리고 메시지를 구축한 브랜드는 인간의 자기 실현 욕구를 충족시키는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한마디로 자기다움에 다워지는 것으로 변형되는 것입니다. 브랜드와 자기다움은 다음에 휴먼 브랜드라는 주제로
더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의 자기다움을 설명하는 창의적 접근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분야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여 새로운 개념을 만드는 것이 바로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자기다움입니다. 저는 자기다움을 천직이 아닌 천성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천성은 특별한 재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보이는 거, 나만 불편한 거,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 내게 맞는 사고방식과 이해방식, 그리고 만족을 주는 나의 태도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것은 모든 사람에게 천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다움은 스스로 그 천성을 다루고 성장시키고 훈련하는 과정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